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실무 협상이 있었죠? 네, 막 끝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따끈따끈한 뉴스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오늘 어떻게 합의된 게 있습니까? 우선 두 후보 간의 이제 후보 등록일이 예. 19일입니다. 예. 그래서 19일 이전에 일정을 다 마무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9일 이전에. 예. 예. 그렇게 하고 17, 18일을 여론조사 일자로 세팅을 했습니다. 합의를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뒤 이후에 예. 여러 가지 TV 토론 횟수라든지 방식 또 여론조사 방법 이런 것들은 대충적으로 오늘 많이 의견이 오고 갔고요. 예.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협상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내일 11시에 예. 다시 만나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뉴스니까 한번 정리해 보죠. 19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매듭 짓는다. 예. 그리고 17,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19일 날 그러면 등록하는 후보 거죠. 단일화를 하고 그 후보가 이제 등록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다 하는 것은 진작에 합의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까? 이제 오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서로들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 받았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내일부터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자 이런 이야기까지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 합의한 게 있으면 내일 아침에 대충 뭐 다 나올 거예요. 뭐 합의한 건 지금, 오늘 합의한 거는요. 예. 19일까지 후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17, 18일을 예. 이틀간 여론조사하고 예. 그리고 내일 11시에 세부적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 예. 이게 오늘 발표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의 사항 가운데 발표할 내용, 오늘 뭐 밝힐 내용이 있고 또 나머지는 밝히기 힘든 내용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론조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후보들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의 오차범위 안에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는데 만약에 두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이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0.1% 차이만 나도 그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KBS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0.1%가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앞섰어요. 처음이죠, 아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오차 범위에 조금 예.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상식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적. 네. 어떤 게 상식적일까요? 사실 학술적으로는 여론조사했을 때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그 오차범위 안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국회의원 예비 예.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예. 마지막 그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지금 뭐 적합도 또 경쟁력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좀 밀고 당기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차차 이제 결정을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누가 되든지 간에 서울시를 함께 운영을 해보자. 연립정부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공동 운영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합의 실무 협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합의 내용에? 이미 후보들 간에는 신뢰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 후보님하고 안 후보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셨잖아요. 예. 교차해서 왔다 갔다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이미 양 후보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전략 뭐 그런 그 회의인가요? 뭐 그런 논의도 하고 있다면서요? 비전 발표회인데요. 비전 발표. 예,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
특히 이번 시장은 1년 잔여 임기를 마치고 급한 또 그 4년을 다시 또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기회가 좀 좋겠다 이렇게 제안들을 해서 서로 공감을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후보들 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어떤 형태로든 그런 발표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오세훈 후보 측하고 안철수 후보 양쪽의 공약이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까?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두 후보께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서로 쓰실 수 있도록 예. 또 권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하기 전에 토론도 합니까? 네. 몇 차례 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예. 오늘 합의 사항에는 들어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토론은 할 생각이시죠? 예. 예. 그 혹시- 토론에 대해서는 예.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 차례 하자는 것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예, 그건 내일 가가지고 또 서로 입장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보면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느긋하게 이렇게 협상을 하자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긋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양쪽 다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왜 그러냐면 19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16, 17, 17, 18 요 이틀간은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정이 아주 빠듯해요. 그래서 그렇죠. 양측 다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일 후보 단일화 발표 믿어도 됩니까? 믿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 양측의 협상단이 다 각오를 하고 있고 또 두 후보 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그동안에 단일화 참 안 된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죠, 단일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두 후보가 이렇게 또 두 번씩이나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 보면 될 것도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듣지요. 국민의 요구 사항이 가장 무거운 것이지요. 예.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양측 다 단일화가 깨졌을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그 질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또 각오로 임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요 후보 단일화가 되면 그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그 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다른 쪽 후보는 그 후보를 적극 돕는다 이런 뭐 각서라든지 이런 합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뭐 각서 뭐 그런 거를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 비대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 명령인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되는 후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럴 생각이 지금 있는 그러면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사퇴하고 뭐 가끔씩 얘기만 던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데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윤석열 총장한테 찬조 연설이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총장께서 나서실까요? 제가 볼 땐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사로서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왔던 게 전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공정의 가치를 시대적으로 국민한테 부여받았는데 아마 정치를 이미 일정 부분 시작을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메시지는 내기는 하겠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안 하시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윤석열 총장 앞으로 정치하겠죠? 저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가 윤석열 전 총장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성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성장하는 과정은 여당의 핍박으로부터 자생력을 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라운드 자체는 여권보다는 범야권 속에서 움직이는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또 뭐 여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눈칫밥 먹으면서 크는 사람이 큰 인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당으로부터 또 추미애 장관의 여러 견제와 또 뭐 이 정지시키려고 했었던 여러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큰 후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권 쪽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뭐 야권인 것은 뭐 사실 불문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 같으냐 아니면 안 들어오고 다른 뭐 세력을 이렇게 만들 것 같으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삼지대가 참 어렵습니다. 예. 당분간 삼지대 쪽에서 여러 형태로 관망하면서 정치적인 그라운드를 모색해 보긴 하겠지만 국민의 집은 국가입니다. 정치인의 집은 정당이거든요. 국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나요? 독립운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국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정당의 집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이제 국민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제3지대가 만들어졌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고 하면은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외부에 있는 국가 경영을 할 만한 그런 인재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적인 인물, 시대적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그러한 정당, 집으로서 정치인의 집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미 잘 만들어진 집, 정당,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나을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리스크도 예, 크거든요. 예. 그러나 본인이 여러 철학적 사유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국가 경영에 대한 깊은 고민 각 분야별로 예. 이런 부분들도 좀 하신 다음에 저희 후보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외부에도 또 예를 든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들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를 관두셨고 또 DJ의 적자인 장성민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정상황 실장을 했었고 국회의원을 했었고 굉장히 준비가 또 많이 됐고 특히 예. 저희 당이 호남과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국의 지역적으로 골고루 있는 이런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함께 하면서 새로운 그 그라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 의원께서 지역구가 충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도 아버지가 뭐 고향이 충남 공주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충남 지역도 충청도 지역의 분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걸 느끼십니까? 그렇죠. 충청도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높은 거 사실이고요. 예. 또 가면 많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충청도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시대적인 정신, 시대의 정신을 국민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은 국민께서 바라보는 대망론이다. 그래서 국민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대표 인물이 성일정 의원이었는데 한 분이 더 늘었군요. 감사합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LH 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정말 국민들을 참 분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20명이라고 그래요. 전부 LH 직원들. 오늘 정부 발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십니다. 조사를 먼저 지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수사를 할 사항이죠.
왜 법률가이신 대통령께서 조사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권한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줬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기존에 13명에서 7명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차명이나 가명으로 해놓아 같은 경우는 금융을 추적하지 아니하면 돈의 꼬리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나오질 않거든요.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전 많은 증거에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적인 굉장히 공분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하는 게 좋고요. 또 검찰이 그런 수사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조사 기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키워놓은 이 인재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조사를 하는데 감사원이 빠져 있어요. 검찰과 감사원은 이 정권에 비교적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 윤석열 총장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이 계셔서 여기를 빼다가 보니까 공정성을 잃은 것이죠. 과연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도 하고 감사원 조사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예. 이분들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대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하면 처벌을 더 가중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저는 여당이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끝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과연 문제 없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300명 의원 전원 전수조사 한번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못할 거 없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는 것 찬성하십니까? 아, 그러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검찰에 수사를 하고 예. 성역 없이 할 겁니다. 예. 감사원에 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하면 그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가 보면 금융의 추적을 하다가 보면 검찰에 다 나오지요. 다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함해서 없을 때 금융 정보를 공개하면 그게 꼭 신도시 투기 의혹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겹치지 땅의 않겠어요? 등기부등본은 예. 땅의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그 매수자들 이름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금융을 추적을 하면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다 조사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적극 환영한다. 그렇습니다. 하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만나봤습니다.